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실력편 3단원 실력편 문제 풀고 있죠. 증명 문제나 식변형을 하는 문제들, 특히나 삼각형과 관련된 문항들이 삼각함수에서 주로 여러분 보게 될 텐데 그 형태들 중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형태들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25번부터 시작하는데요. 삼각형 ABC. 그러니까 그냥 각 ABC가 아니야. 그냥 각 세타가 아니라 삼각형 ABC에서 이런 복잡해 보이는 식들을 대소 판정하십시오. 사용되는 공식은 덧셈 정리 내지는 뭐 배각 공식, 반각 공식이 사용이 됩니다. 대소 비교하는 거니까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은 빼는 거지, 빼. P에서 Q를 뺀 값이 0보다 크면은 P가 큰 거고 작으면은 Q가 더 큰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값, 이 값이 둘 다 양수라고 치면은 P하고 Q를 나눠가지고 이 값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가지고 또 판정하는 겁니다.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빼는 걸 해보고 안 되면 나눠서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각형이 등장하는 형태는 항상 보너스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A라는 각하고 B라는 각하고 C라는 각을 더하게 되면 언제나 파이가 돼요. 180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보너스 공식이고요. 이걸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봅시다. 자, P에서 Q를 뺄게요. 이 식을 특징을 봤더니 3의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여기는 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이러면서 이제 뭔가 식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빼는데 코사인 C가 동일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요게 지금 세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는 얘랑 빼고 하나는 얘랑 빼고 하나는 얘랑 빼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써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코사인 A의 코사인 B의 빼기 사인 A의 사인 B의 그 다음에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를 빼면 코사인 C를 묶어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더하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돼요? 요거랑 요걸 빼면 이번에는 코사인 A로 묶어줍니다. 코사인 A로. 더하기. 제일 마지막이 코사인 B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싸기 때문에 이 앞에 게 뭐하고 똑같아요? 코사인 괄호 열고 A 더하기 B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요. 뭐가 똑같냐면은 코사인의 괄호 열고 B 더하기 C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이유로 여기도 코사인의 괄호 열고 A 더하기 C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 풀면 되는데 코사인의 A 더하기 B 아까 말했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기 때문에 값은 코사인의 괄호 열고 파이 마이너스 C하고 똑같고요. 코사인 파이 빼기 C하고 뭐가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C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뭐냐면요. 이 앞에 게 마이너스 코사인 C, 뒤에 게 코사인 C.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A, 코사인 A.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B, 코사인 B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식이 이런 형태네요.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은 코사인 제곱 C,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P 이런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 값은 무조건 0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0이 되려면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0이 되려면 C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2분의 파이, 2분의 근데 A, B, C가 셋 다 2분의 파이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등호가 안 되고요. 따라서 P에서 Q를 뺀 값이 항상 음수기 때문에 뭐가 더 크다? PQ 중에는 Q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변형하는 연습. 뭐 사실 이거는 식의 형태가 눈에 띄기 때문에 의외로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어요? 다음 문제. 자, 그 다음도 이제 증명 문제들, 식변형하는 문제들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똑같아요. 삼각형 ABC니까 무조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인 걸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3개를 탄젠트 A, 탄젠트 B, 탄젠트 C를 더하는 값이 탄젠트 A, 탄젠트 B, 탄젠트 C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는 걸 보여래. 와,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일단은 뭔가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삼각형 ABC니까 하나만 바꿔보자. 탄젠트 C를 구하면 탄C가 탄젠트의 괄호 열고
파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탄젠트의 A 더하기 B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A 탄젠트 B 분의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좀 보기 싫으니까 플러스로 만들고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이 식을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쪽으로 싹 다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C 더하기 탄젠트 A 탄젠트 B 탄젠트 C는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C를 넘기시면은 탄젠트 A, 탄젠트 B, 탄젠트 C를 더한 값이 세 개의 곱하고 똑같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삼각형에서만 쓸 수가 있는 식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탄젠트 A, B, C가 모두 자연수일 때 탄젠트 A, 탄젠트 B, 탄젠트 C의 곱을 계산하십시오. 모두 자연수일 때. 뭐 자연수 조건을 활용하는 거니까 이 값이 1, 2, 3, 4, 5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삼각형 A, B, C에 대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풀까? 자연수. 자,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식을 무조건 활용하는 겁니다. 위의 식을. 항상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뭐를 사용할까를 봤더니 현재 지금 A하고 B하고 C 중에 어느 각이 제일 큰지는 모르지만 뭐가 성립하냐면은 가장 작은 각은 3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이 파이기 때문에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게 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A라고 치면 그러니까 세 개가 똑같게 되면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지만 얘가 더 작다고 치면 무조건 3분의 파이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3분의 파이보다 크고 가장 큰 거는 가장 작은 각은 3분의 파이보다 작고 가장 큰 각은 3분의 파이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예를 들게요. 각이 A가 B가 C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각 A는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면 탄젠트 A는 탄젠트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탄젠트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이죠. 그래서 탄젠트 A는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렇죠. 자연수 조건에 의해서 이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4분의 파이라는 뜻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제일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중에 제일 작은 것은 1이야. 하나가 1이야. 1. 하나가 1.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를 요따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자, 선생님 탄젠트 B를 갖다 그냥 베타라고 놓고요. 요거를 감마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1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식을 이제 베타 감마가 뭐예요? 자연수 조건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부정방정식이죠. 자연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에서 넘겨서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1이고 이 식은 베타와 감마를 부정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곱은 정수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만드시면은 베타 감마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베타 나면 얘가 마이너스 1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감마 나면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식이 플러스 1이니까 2가 돼야지 원래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되려면 근데 베타 감마가 자연수입니다. 그럼 방법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1려면은 베타 값은 2가 되고 감마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A는 1, 탄젠트 B는 2, 탄젠트 C는 3이 되어서 셋 다 곱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니까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럼 독특한 증명인가요? 네,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3-27번. 네.
두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네요. 한번 그려볼까요? 원인데 중심이 x축, y축,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야. 1이고 여기도 1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y는 0은 살짝 변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1의 제곱.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0,2분의 1이고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인 원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긴 원이에요. 두 번째 게. 그래서 요 큰 원위를 움직인 점 P와 작은 원위를 움직인 점 Q가 각각 1,0과 0,0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점 P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점 Q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바퀴를 뺑 도는 건데 둘 다 2파이 동안 한 바퀴를 돈대요.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를 또르륵 돌게 되면은 시각이 2파이만큼 걸린대요. 질문이 뭡니까? 그때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을 매개 변수로 표현해가지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표현해갖고 답을 푸셔야 되겠네. 근데 원상의 임의의 점은 삼각함수로 쉽게 구할 수가 있지요. 맞습니까? 이게 지금 2파이 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도니까 1시간 동안은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중심각이 2파이잖아. 이 원 한 바퀴 뺑 돌면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1만큼. 세타 시간 동안은 각을 세타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점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세타 시간만큼이 움직이면은 이게 결국에는 중심각이 세타만큼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게 2파이 시간만큼이 되면은 원 한 바퀴를 뺑 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 P라는 점은요. 1,0에서 출발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x축의 양의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의 점의 좌표. 뭡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따라서 P의 좌표는요. 코사인 반지름 1이니까 세타, 사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Q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 Q의 좌표를 구하는 건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봐봐. 잠깐 옮겨서 해볼게요. 어떤 원이 있으면, 원이 이렇게 일단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의 각을, 쉽게 말하면 이 각을 세타만큼 움직였다고 쳐봐. 이 반지름을 R이라고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점의 좌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원상의 임의의 점을 각 세타로 표현하려면은 삼각함수로 표현하려면은 반드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얼마만큼 갔는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각을 세타만큼 움직인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만큼이 세타만큼 움직이는 거야. 한 바퀴를 뺑 돌면은 2파이만큼 움직이는 거고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세타만큼 움직이니까 이 각이 얼마가 돼요? 이 각이. 그치? 세타에서 2분의 파이 빼니까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세타 빼기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코사인 사인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r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근데 현재 이 문제는요. 이 반지름 R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씩 곱해진 겁니다. 또 하나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죠. 이 원의 중심이 원점으로부터 Y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되어 있으니까 그 Y 성분의 2분의 1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Q의 좌표는요. 2분의 1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 Q를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2분의 1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단 여기 뒤에는 반드시 플러스 2분의 1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 써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살짝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함수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뭐가 똑같냐면 코사인의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빼기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이 값은 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거 알겠니? 예. 그죠? 2분의 파이 홀수배니까 코사인 사인이 바뀌고 제1사분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인 함수가 원점 대칭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돼요. 사인의 괄호 열고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그리고 사인 세타 빼기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Q의 답이 뭐냐면요. Q라는 점이 2분의 1 사인 세타 컴마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PQ 길이의 제곱을 한번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있을까요? 선분 PQ 길이의 제곱은 자, 바로 쓰겠습니다. 코사인 세타에서 2분의 1 사인 세타를 뺀 걸 제곱하는 겁니다. 네. 코사인 세타에서 2분의 1 사인 세타를 뺀 거를 제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세타에서 빼기 괄호 열고 요거는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를 한 거를 제곱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는데 이거 전개하려니까 식이 세 덩어리니까 막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 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잘 보니까 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코사인 제곱 4분의 1 사인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잘 보니까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네요. 자, 요걸 이거랑 유사한 형태로 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걸 제곱하면 또 사인 제곱에다가 4분의 1 코사인 제곱이면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에다가 4분의 1 사인 제곱이니까 더하게 되면 식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2 곱하기 사인 코사인 2 곱하기 사인 코사인이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구절절히 쓸 필요가 없이 논리적으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은 1이고요. 2분의 1 사인 제곱, 4분의 1 사인 제곱, 4분의 1 코사인 제곱 더하게 되면 여기가 더하기 4분의 1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사인 코사인, 2 곱하기 사인 코사인 사라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거 제곱, 4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 값이 2분의 3. 그 다음에 이게 합성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합성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은 더하기 루트의 4분의 5에 이 되겠어요?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제곱은 4분의 5가 되는 거니까 루트 4분의 5가 되는 거죠, 값이. 그래서 지금 세타가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원 한 바퀴를 뺀 걸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뭐 어쨌든 전체 값 최대값이 플러스 1, 최소값이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PQ의 제곱을 구했으니까 PQ의 최대값이 뭐냐면 루트에 이걸 루트 씌우는 거야. 얼마 통분할까요? 루트에 2분의 3 더하기 2분의 루트 5 이게 최대값인 거야.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루트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니까 이거 앞에 뿔마가 붙은 형태가 최대값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구하면 답이에요. 이게 이중분호니까 이걸 풀어줘야 돼. 어떻게 풀까 봤더니 이 식이 루트에 4분의 6 더하기 2루트 5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곱해서 루트 5 더해서 6이 되는 수 2하고 5가 되는 거니까 곱해서 5하고 더해서 6이 되는 거니까 2하고 5의 값은 2분의 루트 5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똑같죠. 이 값은 그래서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네, 합성 플러스. 이 문제는 합성이라는 후반부 과정보다는 이렇게 지금 Q라는 점을 점으로 찍는 과정이 오히려 여러분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문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가질 때 이거를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정하고 질문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2로 나누는 것을 구하십시오. 알파, 베타가 똑같지가 않네요. 베타가 더 크네요, 무조건.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각이 전부 다 예각이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는 언제나 0보다 크고 뭐 2분의 8 약값으로 무한히 커지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도 마찬가지로 양수입니다. 네, 이런 상태인 겁니다, 제가. 모든 양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탄젠트 알파를 쌤 P라고 놓고요. 탄젠트 베타를 Q라고 놓게 되면은 이게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P 더하기 Q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인데 이 식에서 3A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PQ가 뭐하고 똑같냐면 1-4A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방금 PQ가 뭡니까? 전부 다 양수예요, 양수. 양수입니다, 양수. 그럼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요 2차 방정식 두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정하는 건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봤더니 요 값이 양의 실근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놓은 겁니다. 각이 이런 범위지만 탄젠트 값은 모든 양수 전부 다 갈 수 있습니다. 단,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같을 수는 없어요. 탄젠트 베타가 더 큽니다. PQ 중에 Q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근이 양수가 되는 방법. 그치? 합도 양수. 곱도 양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별식. 이 식이 B의 제곱, 9A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플러스 16A. 요것은 0보다 크다. 같다가 안 돼요. 왜냐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풀어보니까 A는 0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요거 풀어보니까 넘어가면은 A는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맞습니까? 요걸 풀어야 돼, 이거.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인수분해. 자, 33, 33. 여기는 28 해볼까? 28? 안 되겠는데? 28. 인수분해. 1, 9 합시다. 1, 9. 여기는 2, 1, 9. 16. 1, 16 하면 안 되고, 잠깐만요. 뭐야, 이거. 28 해도 안 되고, 이게 될 게 16? 자, 2, 8, 그냥 근행공식 집어넣겠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순서가 바뀌었군요. 플러스 16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다시 하겠습니다. 1, 9. 그 다음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 2가 되면은 9, 28 여기는 2 하니까 16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은요. A 플러스 2에 9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니까 A의 범위는 9분의 2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A가 4분의 1보다 작고 0보다는 크잖아.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되거나 또는 9분의 2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따라서 A는 9분의 2보다 크다. 그리고 4분의 1보다는 작다. 여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현재 이제 이런 상태에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 관한 지금 어쨌든 문제가 실수 A 값의 범위를 정하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걸 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거나 그러면 이걸 뭐 반각 공식 통해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문제에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도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어쨌든 두 실근 이거니까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그냥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할게요. 네. 만족하는 지금 A의 범위 구하는 거예요. A가 9분의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1보다 작다고 나와 있어요. 방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의 합이나 곱을 구했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나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것보다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 바로는 못 구하겠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뭐였습니까? 이게 1 빼기 4a가 되는 거고요. 분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인데 뭐가 됩니까? 3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범위에서 구하는 거죠. 이게 1이 사라지고요. 4a분의 3a의 값이 4분의 3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자, 쌤이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값 쌤이 k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건 지금 탄젠트 알파, 요거를 우리가 k라고 놓게 되면은 탄젠트 k 값을 구하는 문제야,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탄젠트 2k 값이 문제에서 4분의 3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값이? 이걸 통해 탄젠트 k 값 구하는 거. 이거 공식이 뭡니까? 배각 공식이 여기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k분의 2 탄젠트 k 뭐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 이거 구하는 겁니다. 자, 크로스로 곱하게 되니까 이가 이제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3 마이너스 3 탄젠트 제곱 k는 8 탄젠트 k가 되고요. 싹 넘기면은 3 탄젠트 제곱 k 플러스 8 탄젠트 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3이니까 1, 3 그 다음에 3, 1 플러스 8 나오면 얘가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k 더하기 3 탄젠트 k 빼기 1이 돼서 탄젠트 k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3이거나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구하는 건데 이 중에서 뭐가 답이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현재 지금 요 a라고 하는 값의 범위 뭐 간단하게 말하면 탄젠트 k가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치면은 알파 플러스 지금 k라고 하는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베타를 더하는 값은 언제나 파이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다 2로 나누게 되면은 2로 나누기 때문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k잖아요, 지금. 이 k 값은 언제나 2분의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예각인 거야, 이게. 그래서 탄젠트 k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증명 문제 또 나왔습니다. 삼각형 문제는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일 때 다음 식을 증명하십시오. 사인 A, 사인 더하기 사인 B. 이게 이제 사실 이런 문제죠. 합을 곱으로 고치는 문제인데 3개짜리야. 합을 곱으로 고치는 문제의 3개짜리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구하는 거 몰라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각이 반각이네. 여기는 온각이네. 그럼 각을 반으로 쪼개시면 되겠네. 쪼개시면 되겠네요. 쪼개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인 C 자리에다가 사인의 파이 빼기 A 더하기 B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이 값은 사인의 괄호 열고 A 더하기 B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사포코사를 이용해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식은 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사인 B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식이.
그래서 이제 이식하고 이식이 들어가는데 사인 A고 사인 A 있으니까 사인 A에 1 더하기 코사인 B가 될 수가 있고요. 더하기 사인 B에 1 더하기 코사인 A로 이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좌변을요, 세 덩어리를 이제 두 덩어리 만들었어요. 사인 C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럼 이제 이걸 조금만 더 바꾸면 되겠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1 더하기 코사인 B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1 더하기 코사인 B, 1 더하기 코사인 B. 이걸 보는 순간 이제 반각과 관련해서 이런 공식이 있잖아. 이런 공식이 있잖아. 자, 코사인의 제곱 2분의 x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x. 외웠습니까? 반각 공식이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1 더하기 코사인 x꼴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2분의 x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가 지금? 얘가 2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2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2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2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오, 좋아. 그 다음 이것도 이제 반각으로 고치고 싶어. 근데 사인 a가 뭐 하냐면 사인 2분의 a의 2배잖아요, 각이. 그러니까 이것은 2 곱하기 사인의 2분의 a의 코사인 2분의 a구나. 근데 코사인 2분의 a이고 코사인 제곱 2분의 b이고 사인 2분의 a니까 뭔가 식이 이제 좀 알 법할 만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2 곱하기 사인의 2분의 b 코사인의 2분의 p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걸 더하는 거니까 이 전부 다 각이 2분의 a, 2분의 b, 2분의 a, 2분의 b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2 있으니까 이 식은 전부 다 4로 묶어내고요.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a, 코사인 2분의 a, 코사인 2분의 b 제곱. 코사인 2분의 a랑 코사인 2분의 b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2분의 a, 코사인 2분의 b 하면은 사인 2분의 a랑 코사인 2분의 b 남습니다. 사인의 2분의 a랑 코사인 2분의 b 이렇게 남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또 코사인이니까 사인, 코사인 남아있죠? 그래서 더하기 사인의 2분의 b, 코사인 2분의 a 이렇게 남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 듭니까? 좋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값이? 사인의 괄호 열고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하고 똑같습니다. 코사.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2분의 a 더하기 b니까 사인의 이게 지금 2분의 a 더하기 b 아니에요? 근데 a 더하기 b가 뭐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니까 넘기시면은 파이 빼기 c하고 똑같습니다. 분자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똑같냐면은 여기가 파이 빼기 c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식은요, 사인의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c인데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뭐가 똑같습니까? 코사인 세타가 똑같기 때문에 코사인 2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정답은 4 곱하기 코사인 2분의 a, 코사인 2분의 b, 코사인 2분의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아름답고 예쁜 식으로 바뀌었죠. 이런 거 역시 외울 필요 없어요.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식을 바꿔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30번. 문제가 되게 많네요. 자, 봅시다. 이것도. 어떤 핵심적인 원리가 사용됐는지. 도형 관련된 문제가 삼각함수는 자주 나오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AC가 90도인,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변 BC의 연장선 위의 점 D가 CDA는 ECAD. CDA. 요 각은 CAD. 이 각의 2배래. 알겠습니까? 이 각을 쌤이 세타라고 놓게 되면은 요 각은 2세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성립될 때 문제가 요 각 AD. 여기 쌤이 X라고 놓을까요? X. CD. Y. BD. Z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x 곱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을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x, y, z가 무슨 관계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관계잖아.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각은 3세타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마주보고 있는 변이 x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의 괄호 열고 파이 빼기 3세타 분의 x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y는 세타에 대한 마주보는 반이니까 사인 세타 분의 y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예요? CD분의 AD니까 Y분의 X를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Y분의 X가 뭐야? Y분의 X가 나누고 넘기면은 사인 세타분의 사인 파이 빼기 3세타는 사인 3세타인 거 알고 있니?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얘는 구했어요.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냥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Z를 구해야 되는 Z는 마주보고 있는 게 요각이네, 요각. 이건 뭐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겁니다. 그럼 이 커다란 삼각형에 대해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커다란 삼각형에 대해서. 자, X하고 Z 사이 관계를 어떠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Z는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X 마주보고 있는 게 이 각이지, 이 각. 근데 이 각은 여기가 2세타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빼기 3세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3세타 분의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지금 뭐가 하고 싶은 거야? Z분의 X를 구하는 거니까 나누시면은 Z분의 X는 이게 뭡니까? 코사인 3세타입니다. 이게 뭡니까?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넘으시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3세타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예요? 이것 빼기 요거라는 문제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지금 사인 세타분의 사인의 3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3세타 이거 하는 겁니다. 이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야. 정리하면 되겠네요. 통분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사인의 3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3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코 싸입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뭡니까? 이 분자가 사인의 3세타 마이너스 세타를 전개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자가 사인의 2세타가 되는 거죠. 분모는요, 사인 코사인입니다.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인 2세타가 뭡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분자가 사인 2세타를 전개하게 되면 배각 공식에 의해서 여기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므로 약분 돼서 구하면은 정답은 2가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문제를 오늘 중점적으로 풀어봤는데 나머지 이제 30번대 문항들이 남아있는데 이 문항들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뭐 합성 같은 형태나 최대값, 최소값, 함수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풀어보면서 3단원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4단원부터 아마 다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4단원부터는요 또 완전히 새로운 논리가 시작됩니다. 함수의 극한, 미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3단원을 심취한 나머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우리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미적분입니다. 목표가 미적분을 하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이제 3단원의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본 것 뿐이지 실제로 목표가 기하에 있는 게 아니라 미적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빠르게 마무리하시고 4단원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